갑작스럽지만 수수께끼입니다. 호랑이, 오리너구리, 인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을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게 된 게 행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언뜻 보면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모두 하나의 큰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국류라는 그룹이죠. 하지만 이 그룹의 대부분은 2억 5천만 년 전 페림기 말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종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겨우 살아남아 이는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서 발달에 성공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종,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포유류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수국류는 우리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국류 또는 포유형류라고도 부르는데요. 좀 강해 보이는 이름 같나요? 이 신기한 생물은 파충류와 닮은 점이 많지만 포유류의 특징도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공룡과는 혼동하지 마세요. 수국류와 공룡의 공통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기한 생물은 대체 어떤 생물이었을까요? 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겉모습과 성질. 수국류는 매우 큰 그룹이고 모양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자마자 친척 관계를 알아내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건 주로 치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어의 입속을 들여다본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입을 크게 벌린 사진을 보면 모든 치아가 그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파충류도 마찬가지이지만 반대로 수국류의 치아는 송곳니, 앞니, 어금니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국류는 다른 방법으로 걷는 방법을 배웠어요. 손발은 몸통 아래로 이어져 있으며 악어 다리가 옆으로 연결된 것과는 다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몸을 감싸는 채모입니다. 그들이 채모를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고 털을 기르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털 모양은 매끄러웠고 비늘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 외에 수국류의 대부분은 고양이 같은 수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애완동물로 삼고 싶게 생겼나요? 수국류들도 지금의 애완동물처럼 애교를 부렸을까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를 모유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지만 대신 가죽으로 덮인 알을 낳았습니다. 오리너구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캥거루처럼 특별한 포대를 가지고 그 안에 알을 넣어 옮겼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직 가설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채모가 있고 여러 형태의 치아가 있고 모유로 수유를 하고 그 밖에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체온입니다. 파충류에는 체온 조절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수국류는 큰 결심을 하고 온혈동물로 변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는 아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밤에 발이 차가울 일도 없어졌죠. 이 같은 특징은 수국류와 포유류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수국류의 유일무이한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종다양한 수국류. 고생물학자 사이에서는 종종 동물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모기나 과 같은 보통의 분류 외에도 계통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엔 공통의 조상에서 분기된 모든 후손이 포함됩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수국류는 주로 3개의 계통군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디노세팔리아류, 이치류, 수이류입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수이류뿐이지만 일단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디노세팔리아부터 알아봅시다. 이는 거대한 동물로 몸 길이만 6m에 달하며 꽤 통통한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의 하마를 연상시키는 모습인데요. 디노세팔리아는 늪지대에 잠긴 채 썩은 나무줄기나 새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디노세팔리아류는 한자로 무서운 머리라고 써서 공두류라고도 하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로 두꺼운 머리와 그것을 장식하는 뿔 등의 돌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테메노스쿠스는 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광대뼈와 눈 위가 돌출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한 것이라는 설과 서로 겨뤄서 무리 중 가장 뛰어난 존재를 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는 원시적인 포식자도 있었고 이들은 물가 풀숲에 살면서 덤불에서 뛰어나와 사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노세팔리아류는 번영을 하기 위한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페른기 초기에는 판게아라고 하는 당시의 초대륙 거의 전역으로 서식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페름기 중기 말즈음에 멸종해버리고 맙니다. 다음에 정식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이치류입니다. 수국류의 일종인 이치류는 페름기 중기에 나타나서 꽤 오래 존속하며 공룡시대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꽤 큰 것까지 분포해 있었죠. 예를 들면 스미니아라는 종은 몸길이 30cm에 외모는 원숭이와 비슷했습니다. 이 손발 구조 덕분에 실제로 영장류처럼 나무를 능숙하게 오를 수 있었다고 해요. 반사막지대에 서식하는 리스트로사우루스는 몸길이 2m에 긴 송곳니를 사용해 식물의 뿌리를 파내서 식량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이치류 생물은 바로 플라켈리아스인데요. 이 생물은 견치가 없는 한편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라켈리아스는 무게 1톤에 성장하면 몸 길이가 3.5m나 된다고 해요. 튼튼한 다리와 둥그런 몸을 지니고 있으며 무리에서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약간 매머드 같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매머드와 마찬가지로 불운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변해가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멸종해버린 것이죠. 자, 이제 수위류입니다. 이 종에는 또 다른 3개의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르고놉스류, 테로페리아류, 퀴노돈류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마지막에 하는 법.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르고놉스류인데요.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악마 데모고르곤과는 확실히 다른 종류예요. 하지만 공통점이 몇 가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둘 다 위험하죠. 고르고놉스류에서 가장 유명한 종류는 이노스트란 캐비아일 것입니다. 이 무서운 포식자는 거대한 몸에 큰 입, 날카롭고 긴 송곳니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송곳니를 수백만 년 뒤 검치호랑이가 갖게 되죠. 그보다 더 다양한 그룹은 테로페리아류인데요. 개 중에는 곤충을 먹는 소형 포식자도 있지만 보다 대형이거나 초식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가지는 입안에 독샘을 가지고 있던 종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테로페리아류도 다른 수국류와의 생존 경쟁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대란 바로 퀴노돈류. 자, 드디어 우리들의 진정한 조상님과 만날 시간이에요. 이 퀴노돈류야말로 모든 수국류 속의 생존자이며 이것이 바로 포유류로 진화해 나간 것입니다. 그중 어느 종이 우리 조상이 되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지만 퀴노돈류 중 하나가 조상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럼 살아남은 것은 도대체 어떤 생물이었던 것일까요? 강하고 무섭게 생겼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그 몸집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하면 둥지에 숨어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냥도 밤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법이 새로운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 데 도움이 되었나 본데요. 여기서 새로운 포식자란 자연계의 왕이었던 공룡들을 말해요. 이러한 야행성 행동은 퀴노돈류의 후손이며 한층 더 진화를 이룬 최초의 포유류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자, 수국류의 황금시대도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번영은 페름기말 대멸종에 의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이었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약 200만 평방킬로미터의 범위로 유출된 방대한 용암 덩어리 시베리아 트랩 때문인지 아니면 공룡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거대 운석이 지구를 강타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조상님인 수국류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자신들의 종을 지켜내 주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국료의 후예들이여. 안녕히 계세요.